지금까지 이제 저번 강의까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첫 시간을 시작을 할 거야. 요 강의 굉장히 좀 짧게 끝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산 확률 분포 변수라는 것은 딱딱 끊어지는 변수들, 즉 그래서 표를 만들 수가 있었지. 우리가 이런 거지, 얘들아. x1일 때 확률이 p1이고 x2일 때 확률이 p2고 이런 식으로 이산 확률 분포 표를 좀 만들었었어. 그치? 얘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뭐 x축이 있고 y축이 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있을 때 여기가 이제 P축이고, 여기가, 왜 이러니? 잠깐만. 오케이, 여기가 P축이고, 여기가 이제, XI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가 지금 P축이 있는 거고, PI라고 할까?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X1일 때 확률,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가 X1일 때 확률이, 여기가 P1이다 해서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는 거지. 여기에 점이 찍히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뭐 x2일 때 확률이 좀 뭐 컸다라고 칠까? p2보다 좀 커서 뭐 이렇게 점이 찍힐 수도 있는 거고, 뭐 x3일 확률, x4일 확률, x5일 확률 이렇게 점점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 하면 연속 확률 변수는 이산처럼 딱딱 끊어져 있어서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말 그대로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들아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x1과 x2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지게 되는 거지. 이산적인 게 굉장히 얘들아 변수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촘촘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연결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표로 나타낼 수가 있었지. 이렇게 표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 왜냐면 x1일 때 확률은 p1 끝. x1 다음은 바로 x2야. 또 x2 다음일 때 확률은 p2 이렇게 딱딱 끊어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더라. 연결된 그래프 마저 함수로 나타내 줘야지 되겠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이런 걸 먼저 이해해 줘야 돼. 이산적인 게 얘들아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표가 그래프로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거. 너희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뭐 첫 시간에도 정적분 얘기는 간단하게 했지만은 내가 간단하게 얘들아 그 적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게 되면 여기서 다시 뭐 노란색으로 뭐 그리자 얘들아. 여기 이런 식으로 얘들아 x축이 이거 왜 이러니? 여기서 이렇게 얘들아 x축이 그려져 있고 여기서 이렇게 x축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어떤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 위에다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난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꿔줘야 되나봐 얘들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니네 기억나니 얘들아? 여기가 이제 A고 B였을 때 우리가 A부터 B를 이렇게 n등분을 했단 말이야. 정적분을 배웠을 때. 그치? 이렇게 정적분해서 여기가 얘들아 A를 x0라고 보고 x1, x2, x3 이렇게 얘들아 쪼갰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이렇게 쪼갰었던 거 정적분해서.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 얘들아 이런 직사각형들의 면적을 더할 때 이산적이었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어. x1 다음이 x2고 x2 다음이 x3가 되는 거니까 이산적인 것들을 더하게 되지. 근데 우리가 b 빼기 a를 n으로 나눴을 때
이따가 얘들아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얘들아 어떠니 n분의 b-a가 0에 가까워져서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마치 연속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산적인 것들을 더할 때 우리가 시그마를 썼었는데 연속적인 얘들아 어떤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할 때 우리가 인테그랄을 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들아 뭐 간략하게 이야기한 건데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 물론 뭐 지금 뭐 적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얘들아 연속적인 것들의 간격이 촘촘해지면 이산적인 것들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지게 되면 연속적인 것이 된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내가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했지. 우리가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게 되면 1초에 얘들아 뭐 몇 장씩 그림이 지나간다며. 사실상 그림 한 장 한 장은 이산적인 거잖아. 근데 얘들아 그림을 굉장히 여러 장을 그려서 1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치 뭐 10장이든 20장이든 얘들아 그림이 빨리 지나가게 되니까 우리는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면 실제로 얘들아 어때? 연속적으로 거기 있는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연속 확률 변수라면 어떤 것이 연속 확률 변수라면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같은 거 이해돼? 연속 확률 변수라면 그것은 우리는 함수로서 표현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것은 함수로서 얘들아 그려져야지 되고 지금 잘 봐봐 얘들아 이 f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여기 조금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얘들아 이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여기는 fx가 얘들아 뭐 정의역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얘들아 알파부터 베타까지 y는 얘들아 fx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은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됐니? 그래서 너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즉 이산 확률 변수에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의 pi 이산적인 것들을 더할 때 시그마를 썼고 이것이 얘들아 1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얘들아 인테그랄로 fx dx를 더해주게 되면 어디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더해주게 된 것도 1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하학적 확률이랑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봐줄 수가 있는데 전체 면적이 얘들아 몇이 되도록 1이 되도록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옛날에 배웠을 때 얘들아 넓이가 100짜리 관역판 안에 넓이가 1짜리 관역판을 맞춰야 돼 얘들아. 이걸 맞춰야 돼. 그럼 기하학적인 넓이의 비로소 얘들아 전체 면적 100분의 부분 면적 1 해가지고 얘들아 100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적으로 넓이가 1이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이고 넓이가 1이 나오게 되고 기하학적으로 확률을 구할 거야. 만약에 여기 둘러싸인 얘들아 여기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 즉 얘들아 P A부터 X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 넓이를 얘들아 바로 확률값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잘 봐. 전체 면적이 100이었는데 만점 면적이 1이었으니까 100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왼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얘들아 어떠니? 전체 면적을 1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A부터 B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그 자체가 확률이 되는 거지. 1분의 넓이니까 확률이 얘들아 이 자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물론 이제 뭐 적분을 너희한테 실제로 여기 단원에서는 시키진 않는데 너희가 이미 적분을 배우고 사실 보기 때문에 얘들아 확통을 적분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 뭐 적분 개념이 어려우면 확률 밀도 함수의 전체 면적은 1이고
우리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그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되더라 라는 거.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실제로 너희한테 적분을 하게끔은 교과 과정에서 시키질 않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인 함수를 주기보다는 뭐 거의 직선이 나온다고 봐주면 돼. 직선은 뭐 이렇게 삼각형이든 뭐 이런 면적, 사다리꼴 면적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성질이 얘들아 어떻게 되니? 여기 fx가 0보다 항상 이상이다. 왜? 척분했을 때 항상, 넓이 구했을 때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순 없으니까. 전체적인 넓이는 1로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A에서 B 사이의 확률은 A부터 B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로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거. 됐니? 그래서 너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오른쪽에다 쓸게 얘들아. 이거 색깔을 좀 바꿔서 너네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번 봐볼까? 여기서 x가 a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건 의미가 없어. x가 a일 확률은 얘들아 이 부분을 왼쪽 밑에 봐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여기다 다시 한번 써줄게 얘들아. 그럼 얘는 둘러싸여 있질 않기 때문에 얘들아 얘는 몇으로 봐줘야 돼? 0으로 봐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이 넓이나 이렇게 넓이를 구하나. 솔직히 넓이 자체는 얘들아 상관이 없지. 우리가 넓이 구할 때 그 선의 넓이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뭐 여기 뭐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뭐 등호가 여기 애들 보면 등호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내용이 끝났어. 그냥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표로 나타낼 수 있었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표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낼 것이며 그 그래프의 면적이 1이 되도록 정의할 거야. 마치 이산에서 모든 얘들아 확률의 합이 1이었듯이 인테그랄 시그마가 비슷한 기호를 보잖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넓이가 1인 것으로 얘들아 정의를 할 거고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 전체 넓이 분의 요 넓이를 얘들아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전체 넓이를 1로 잡았기 때문에 이 넓이 자체는 그냥 확률 값이 되더라 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 됐니? 그래서 뭐 크게 뭐 어렵게 얘들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교재로 가서 얘들아 문제를 좀 풀어줄게. 요거는 뭐 몇 개 안 되지만은. 자, 얘들아 화면 옮겨서 265페이지에 있는 이제 문제들인데 뭐 간단하게 얘들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할 거야. 요거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이제 그 x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줬잖아. 그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너희가 그림을 그려야 되고 x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줘야지 돼. 얘들아 위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이 부분 0,0 지나지 않니, 얘들아? 0,0. 그 다음에 1,k 지나지 않아, 얘들아? 1,k. 보이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이제 몇이 되는 거야, 이제? k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어준 게 확률 밀도 함수고, k가 양수인 건 당연하지. K가 음수면 그래프가 밑에 쪽에 그려져 버리니까. 얘들아 이 밑에 것도 얘들아 한번 그려볼까? 이 밑에 거는 뭐 색깔 좀 바꿔서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여기는. 자 여기다 1 넣어줘도 1,k 지나지 얘들아. 1,k 얘도 지나고 2 넣어줘 봐봐 얘들아. 2 넣게 되면 얘들아 몇 나오니? 2 넣어주면 6k에서 2k 빼니까 얘들아 4k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됐니? 그래서 4K가 뭐 어디 있는지 몰라 얘들아. 아무데나 그려 뭐 이렇게. 여기가 4K야. 됐어. 그래서 1 넣어주면 K부터 1,2 넣어주게 되면 4K까지 얘들아. X에 2 넣어주면 4K까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2일 때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전체 면적이 몇이 돼줘야 돼? 얘들아, 이 전체 면적이 1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가 넓이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얘들아, 이 넓이는 이 길이가 1이지? 그럼 이 길이가 얘들아 k인 거 정도는 알지? 그치? 그래서 2분의 k가 될 것이고, 니네 이 길이가 4k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이지, 얘들아. 이 길이가 1. 그럼 사다리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니? 아랫변에다가 윗변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해서 나누기 2하지, 그지? 그래서 2분의 5k.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 2분의 6k, 즉 3k가 몇이 되는 거야, 얘들아? 1이 돼야 되지, 전체 면적이니까. k는 몇이다, 얘들아? 3분의 1이 나오더라. k가 얘들아 3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 3분의 1 넣어주면 이 면적은 6분의 1 되는 거지, 얘들아. 6분의 1. 그 다음에 이 면적은 6분의 5가 되는 거지, 얘들아. 6분의 5. 근데 1부터 2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1부터 2 사이의 넓이니까 얘들아 몇이라고 해줘야 돼? 이제 6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하게 풀어준 이유는 너희가 뭐 대부분 잘 푸는데 되게 신기하게 얘들아 뭐 직선 있잖아, 얘들아. 직선 때문에 못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얘들아. 직선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좀 까먹은 거지. 맞아. 뭐 직선 뭐 야, 사실 우리가 미분에서 접선까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치? 맞아. 뭐 직선 까먹으면 말이 되겠니, 그지? 아무튼 뭐 k값이 3분의 1 나왔고, 얘들아 뭐 이렇게 면적은 6분의 5가 답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표현 바꾸기도 이제 한번 봐보게 되면, 얘들아 표현 바꾸기를 너희가 얘들아 m부터 2까지의 확률이니까 m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m이 이런 데 있다라고 치자고, 얘들아. m이 그게 m부터 2까지의 면적이니까 이렇게 보라색 면적이 맞니? 색깔 좀 안 보일 수 있겠지, 그지? 2부터 3까지 면적이니까 여기 삼각형 면적과 같게 해주세요. m값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얘들아 너희가 3분의 1인 거 정도는 알지?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분의 2고. 됐니? 좀 확대해서 얘들아 볼까? 그래서 너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건데,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 거야. 이 직선은 0,0을 지나고, 그지? 그 다음에 2,3분의 2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맞니, 얘들아? 뭐 어떤 직선이 나오게 되니? y는 3분의 1x 직선이 나오지, 얘들아. y는 3분의 1x 직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니네 얘들아 이 길이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m을 대입했을 때니까 얘들아 요 점이 n,3분의 m이니까 이게 3분의 m이 되는 것이고, 이 길이가 3분의 2지. 3분의 2. 이 길이는 3분의 2.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높이가 몇이 되는 거야? 이 길이는 2에서 m을 빼게 되겠지, 그지? 조금 줄일까 해도 너무 깨지니까.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구하니? 아랫변에다가 이제 윗변 더하고 높이가 이걸 했고, 얘들아 2분의 1까지 곱해줘야 사다리꼴 면적이지. 얘가 3분의 1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 뭐 이거 푸는 건 너희가 한번 해보시고, 얘들아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개념 넓히기도 이제 한번 가보게 되면은 너희가 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고, 뭐 어디가 P1, P2, P3인지는 알지, 얘들아? P1, P2, P3 면적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줬어. 근데 등차를 이룬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얘들아.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얘들아 3분의 4다 라고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너희가 fx부터 구해줘야 돼. 이게 y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x잖아. 그러면 니네가 이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2분의 a지. 이거 조금 다시 한번 쓸까, 얘들아? 요 길이가 얘들아 2분의 a가 되는 것이고, 이 길이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b고, 이 길이가 얘들아 이제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는 얘들아 여기는 a가 되는 것이고 여기 요렇게 길이는 얘들아 b-a가 되지. 또 마지막 길이가 얘들아 이제 e-b가 되는 거지. 됐니? 조금 줄일게 얘들아 너무 깨지니까. 그래서 얘들아 P1 맞아. P1은 저기 여기 삼각형 조그만 요 면적이지 그치? 요 면적이니까 4분의 a제곱 나오게 될 것이고 4분의 a제곱. 그 다음에 너희가 사다리꼴 P2 면적은 여기다 쓰고 위에다 다시 옮겨 쓸게. P2 면적은 2분의 a에다가 2분의 b를 더하고 높이가 b-a에다가 2분의 1까지 해줘야 되는데 a 더하기 b가 3분의 4라면 여기가 3분의 4니까 2로 나눠주면 3분의 2지. 이만큼이 얘들아 3분의 2지. 3분의 2. 그래서 3분의 b-a지. P2는 뭐가 나온다고? 3분의 b-a. 마지막으로 얘들아 P3는 2분의 b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2-b 한 다음에 2분의 1까지 곱해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P3는 얘랑 곱해주면 4분의 라고 해줄 수가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4분의 b 더하기 1에 2-b. 밑에 연습장은 다 지울게 여기는.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며 얘들아. 등차 수열이니까 P2의 2배가 얘들아 P2의 2배 맞아? 3분의 2의 b-a는 양 옆의 합과 양 옆의 P1과 P2의 합이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됐니? 근데 얘들아 너희가 이거 양변에 연립해줘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b 대신에 3분의 4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해줄 수가 있지. 여기 b 대신에 이렇게 대입해줄 수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연립해서 너희가 이제 풀어주면은 되는 것이고. 됐니? 근데 뭐 연립 귀찮으면 안 해도 돼 얘들아. 뭐 이거 뭐 연립하는 게 별로 솔직히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 타이밍에서. 그래서 너희가 일단 여기가 이제 이산확률 변수라는 게 있었는데 이산확률 변수의 변수들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지면서 연속확률 변수가 되고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제 이산확률 분포 표가 있었듯이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구나. 근데 그 그래프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 넓이가 1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얘들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내용 배웠는데 조금 이제 너네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좀 허전하잖아 얘들아. 이산에서는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 다 가르쳤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얘들아 뭐 이렇게 뭐 전혀 언급이 없어 그치? 그래서 교과 과정 외인데 얘들아 요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니네 평균은 이렇게 구했지 얘들아. 평균의 i가 1부터 n까지 맞아. 내가 색깔을 좀 여러 가지 쓸게. xi에다가 fi를 곱한 게 평균이었지? 맞아.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다 써놓을까 얘들아? 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뭐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놓을게 얘들아.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분산이라는 게 이렇게 구했어 얘들아. xi-m의 제곱의 fi였고 이거 파란색 먼저 써놓을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아이고 파란색 맞지? 그 다음에 요 색깔로 요거였냐 얘들아. 여기에 pi 아이고 내가 여기를 fi라고 잘못 썼구나 얘들아.
여기를 이제 PI라고 써줘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PI. 요렇게 얘들아, PI. 됐니?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게 EX고, 이건 뭐 VX였고, 여기는 얘들아, 이제 X제곱의 평균도 참고적으로 내가 써놨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얘들아, 이제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내가 일단 노란색으로 다 써놓고 구할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파란색 부분이 얘들아, 맞아, 파란색 부분이 뭐가 된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x-m의 제곱 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고, 그 pi 부분이 있지 얘들아, pi 부분이 fx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뭐 dx까지 써주게 되면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어떠니, 너희가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뭐 x제곱의 평균 등등을 다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요 내용이 얘들아, 일단은 얘들아 교과 과정에서 지금 빠져 있어. 2000 뭐 이렇게 뭐 개정되면서는 얘들아 다시 들어갈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옛날에 있었다가 잠깐 빠졌다가 또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들아 빠져 있어. 근데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맞아, 그러니까 연속에서도 뭐 다 구할 수는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과거 기출들을 이제 풀게 될 텐데, 물론 이거에 관련된 거는 현행 범위에 안 맞기 때문에 너희가 뭐 풀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풀지 않긴 할 거지만, 그래도 과거 기출 중에 굉장히 좀 좋은 문제들이 있어 얘들아. 근데 좋은 문제인데 요런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버리기는 좀 아까운 문제들.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게 뭐 솔직히 외우는 게 크게 뭐 이렇게 너무 뭐 추가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뭐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욕심 있는 친구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분명히 이건 교과 과정 지금 있는 건 아니야. 알겠니? 근데 요런 것까지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도입 부분을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생했어요.